이 영상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저만의 방식으로 창작, 재구성된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자료는 직접 제작하고 구성했습니다. 나의 젊은 시절 한 편의 영화 같은 사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은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는 그 순간 벌어진 비극, 그리고 단 한 번의 어리석은 선택이 되려 자신을 무너뜨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야기 준비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2001년 여름 한적한 대학가 주택가에서 정체 모를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졌고 순식간에 주변조차 위협하기 시작한 상황.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안타깝게도 대학생이었던 배양이 그 안에서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어요. 처음엔 단순한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감식반들이 도착했고 조사를 시작하는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사고라고 하기엔 발화점이 자연스럽지가 않아 인위적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조사관이 추정한 첫 번째 이유는 발화 지점의 부자연스러움이었어요. 보통 화재는 전선합선이나 가스 누출 혹은 촛불 같은 생활 속 원인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불은 주방도 전기 배선도 아닌 집안 구석에 마치 불이 붙으면 가장 잘 퍼질 만한 지점을 노린 듯이 시작됐어. 누군가 일부러 딱 그 자리 노린 것처럼. 두 번째는 불의 퍼짐 속도였어요. 완전히 전소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불길은 생각보다 더 빨리 집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연소를 촉진시킬 만한 물질 같은 게 쓰인 듯이. 불길이 순간적으로 강해졌다는 점에서 조사관들이 조금 이상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집안의 창문들이 다 조금씩 열려 있었어요. 여름이라 열어둔 거라기엔 이 창문들에 방충망이 다 없었거든요. 이렇게 그냥 열어두면 여름에 모기하며 벌레들 이거 다 어쩔 거예요. 불이 붙은 위치와 맞물려 이렇게 창문을 열어둬서 더 잘 퍼지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섬뜩하고 이상했던 건 현장에 쓰러져 있던 배양 주변에서 타담한 빨간 봉투가 하나 발견된 거예요. 보통 화재 현장에서는 종이류가 가장 먼저 제가 돼버리는데 이 봉투는 마치 일부러 발견되라 봐라 라는 듯이 절묘하게 반쯤만 탄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이 이거 뭔가 싶어 봉투를 딱 열어봤더니 엄마야 그 안에 돈과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거 누구 머리카락이야? 조사해봤더니 역시나 발견된 배양의 것. 이게 이상하잖아요. 빨간 봉투에 왜 자기 머리카락을 넣어놨지? 친자 확인이나 뭐 어떠한 조사를 하려고 했었나? 아니면 자기가 이걸 준비한 게 아닌 누군가 이걸 자기한테 준 건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솔직히 거의 없는데 이 의문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고가 아닌 누군가 의도한 것일지도 모른다 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식 수사가 시작돼요. 경찰이 제일 먼저 한 건 바로 CCTV 확인이었죠. 거기서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와, 얘가 범인이네. 이 사건 끝났네. 하지만 세상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 CCTV 화질이 너무 흐려가지고 얼굴이 아예 뭉개져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이 CCTV는 집을 직접적으로 비추고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크게 도움이 안 돼. 이 담당 경찰은요, 다른 것보다 이 빨간 봉투가 굉장히 거슬렸어요. 솔직히 어느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을 그것도 빨간 봉투에다가 아니 누가 이걸 이렇게 들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빨간 봉투를 찍어둔 증거 사진을 가지고 다니고 집에 가서도 맨날 그거 보면서 이게 뭘까 생각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서 이 빨간 봉투는 도대체 뭘까 이상하게 신경 쓰이네.
그 증거 사진을 딱 보고 있는데 이때 대학생이던 딸이 쓱 들어와 한마디 합니다. 아빠 그 사진 뭐야? 그거 저주할 때 쓰는 건데? 여기서 뭔가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배양 무슨 애기도 아니고 나이가 몇인데 저주? 귀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머리카락을 넣어놨다고? 이 딸 말에 따르면 그냥 대학생들 요즘 또래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떠도는 미신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약간 저주의 편지 마냥 연인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원치 않는 이별로 분노가 가득할 때 상대의 머리카락을 빨간 봉투에 담아 기원하면 그 상대에게 불행이 찾아온다고. 개인적으로 이런 거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반대로 이런 걸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도 많죠. 나이가 있는 이 형사님은 어땠겠어요? 와, 이거 그냥 별거 아니었던 거야? 괜히 나 쓸데없는 거에 이렇게 시간 잡아먹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게 사람이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유독 눈길이 가고 관심이 가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때 형사님에게 딱 이 봉투가 그랬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걸 딸이 딱 힌트를 줘버리네. CCTV 속의 이 남자가 배양을 그렇게 만든 후 이걸 떨어뜨리고 갔나? 왜? 배양 머리카락을 넣은 봉투. 남자 부적절한 관계? 연인 관계의 문제였던 걸까요? 경찰 바로 배양과 가까이 지냈던 남자들 혹은 연인 관계였던 남자들 다 조사 들어갑니다. 그렇게 두 남자가 용의선상에 올라오는데 첫 번째로 지목된 인물은 그녀의 사촌 오빠. 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건 직전 몇 달간 이 둘 거의 매일 붙어 다녔어. 동네 주민들은 카페나 식당에서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자주 봤었고 얼마나 둘이 붙어 다녔는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땐 연락 없이 사귀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까지 돌 정도. 게다가 사촌 오빠가 살던 집은 배양의 집과 불과 몇 분 거리, 언제든 쉽게 오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사촌 사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가까운 관계라면 혹은 둘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확인 결과 이 사촌 오빠 유학생으로 방학 기간 동안 잠깐 한국에 들어온 거였어요. 오랫동안 못 본 동생을 챙겼던 것뿐. 당연히 부적절한 관계나 연인 관계 아니었죠. 알리바이 또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물은 단 한 명, 배양의 전 남자친구였던 정군. 그를 의심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 둘이 헤어졌는데 이 정군이 이걸 못 받아들여. 거기다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이틀 전 정군이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나 다시 안 만나주지?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딱 봐봐.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뿐이게요. 당시에 화재 직전 배양의 집 근처에서 그를 봤다는 목격자까지 나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배회하는 모습이 유난히 이상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배양이 사촌 오빠와 함께 있는 장면을 정군이 목격했다면 이 사촌 오빠를 새로운 그녀의 남자친구로 오해했다면 자기는 헤어져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넌 벌써 다른 남자랑 그러고 있어? 막 짜증나고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동기도 딱 들어맞잖아. 하지만 이런 추정에 대해서 정구는 완강히 부인합니다. 처음에 매달린 건 맞아요. 이별을 당한 입장에서 어떻게 바로 마음 정리가 되겠습니까? 형사님은 뭐 한창 젊을 때 사랑했던 여자한테 막 매달려 보거나 그런 적 없으세요? 저도 딱 그런 거였어요. 천천히 마음 정리도 어느 정도 돼가던 상황이었다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그렇게 수사가 막혀가던 어느 날 국가수의 정밀 감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감정서가 조금 이상해. 배양 목에 압박의 흔적이 100% 사고가 아니다. 거기다 피해자 배양의 입술 안쪽에서 정군의 DNA가 이게 왜 거기서 나와? 이거는 딱 라인이 나오잖아요. 자, 화재가 발생한 시간은 밤 9시 40분이었습니다. 이때 그녀 만난 사람 없었어요. 그 시간대 다른 남성과 접촉할 기회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은 평소에 침을 삼키거나 양치를 하거나 무언가 음식을 먹기만 해도 이런 흔적은 금세 희석이 되면서 남아있기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배양의 입에 정군의 DNA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 경찰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딱 하나. 배양의 생명 징후가 사라진, 그러니까 침을 삼키거나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이 멈춘 후에 이 증거가 생겼다는 거네. 그럼 이 자식 이거 그 상태에서 키스를 했다는 거야 뭐야? 이거 완전 이거 아니야.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군은 펄쩍펄쩍 뛰면서 부인했습니다. 자긴 절대 정말 아니라고. 아무래도 예전에 한창 만날 때 남게 된 것 같다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그녀 입에 네 DNA가 아예 새겨져 있었다는 거냐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빠졌어. 여기서 뭐 지가 뭐 버텨봤자 뭐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그녀를 이렇게 만든 걸까? 설마 진짜 이별에 짜증나서? 이때 그는요 이별 통보를 받자마자 짜증이 확 났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집착이 강해진 거죠. 정군 왈. 사건 며칠 전 밤에 배양 집에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창문 너머로 배양이 집안에서 웬 남자랑 둘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사촌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딴 남자랑 둘이 그것도 집 안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요. 내가 미칠 것 같았다고. 정군 말로는 이때 어쨌든 웬 남자와 함께 있으니까 너무너무 열받고 화가 난 그 상태로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와 집에서 막 미쳐버리겠어. 생각이 꼬리 막 무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찾아갈 배포는 없고 와 나 어떡하지 나 너무 막 화가 나서 미치겠는데 어떻게 복수할 방법 없나 하다가 믿거나 말거나로 당시 유행하던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로 그녀를 죄송합니다. 당시 유행하던 빨간 봉투에 저주하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넣어 불태우면 상대방에게 불길한 일이 생긴다고. 배양 머리카락을 구해가지고 빨간 봉투를 몇 개나 태웠나 몰라. 그런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난 하루하루 화가 치밀어 올라 미치겠는데 얘는 아직도 웃고 있어. 아무렇지도 않나 봐.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정군이 깊은 밤 몰래 배양의 집을 찾아간 겁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건 걷잡을 수 없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정군은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배양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딱 보는데 와 화가 더 나. 어떻게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남자를 만나? 너 나 사랑하긴 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치솟는 배신감뿐. 이때 정구는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로 끝이야. 나 아니면 아무도 너 못 가져. 그래서 목을 이렇게 막.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저항하다 어느 순간 미동 없이 가만히 누워있는 그녀를 보는데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 나름 자기 딴에 마지막 인사하겠다고 그 미동 없이 누워있는 배양의 입에다가 막 좋아 아주 그냥 솔직히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 둘만 있었고 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정군의 자백 플러스 감식 결과로 나온 추정입니다. 진실은 정군만이 알겠죠. 결론은 그 후 집에서 빠져나오면서 자신의 저주가 통하지 않았던 빨간 봉투까지 툭 그리고 불을 놓은 겁니다.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던 건 자기 딴에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전수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불길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출동,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님들 그리고 그들 눈에 띄었던 타담한 빨간 봉투 때문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은 형사님들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정군의 가족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배양 정군한테 먼저 헤어지자곤 했지만 그게 사정이 있었어. 배양 계속 정군을
사랑하고 있었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거 뭐 한편의 드라마야 뭐야. 별의 별일들이 다 있네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정군이 배양을 만나면서 완전 모든 걸 놔버린 거예요. 학업이며 곧 앞둔 중요한 시험이며 모든 걸 그냥 다 뒷전이야. 온 관심이 배양밖에 없어. 이러니 누가 애가 타겠습니까? 이 정군의 엄마 아빠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내 소중한 아들이 여자 하나에 빠져서 모든 걸 놔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군의 부모님이 그녀의 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연락을 한 거예요. 몰래. 진짜 드라마 마냥 돈 주면서 헤어져 라고 했다 하면 거짓말이죠. 그냥 딱 하나만 부탁했었대요. 나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우리 아들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내 아들 여자친구로서 아가씨 너무 좋아. 그런데 지금 우리 아들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너 만난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있어. 우리 아들이 자리를 잡아야 너랑 뭐 결혼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않겠니? 결혼 전에 남자친구 내조해준다 생각하고 완전히 헤어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번 중요한 면접만 전념할 수 있게 이 기간 때까지만 비밀로 하고 잠시 헤어져 주면 안 될까? 정중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찾아와서 이런 말 한 거 알면 걔 난리 나니까 비밀로 꼭 좀 부탁한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이렇게까지 한 남잔데 사귈 땐 오죽했겠습니까? 올인이지. 그러니까 이때 배양이 고민하다가 시기가 시기니만큼 잠시 헤어졌다가 그래, 네 그렇게 할게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시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연락하든지 해봐야겠다. 그래서 아직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자신도 마음이 아프지만 잠깐 헤어지는 척 했던 거예요. 엄마가 너무 부탁을 하시니까. 처음에는 정군한테 다 까놓고 너 면접 잘 봐야 돼. 너 면접 준비 제대로 안 하면 나 너랑 계속 사귀기 힘들 것 같아. 뭐 이렇게 까놓고 얘기할까 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 이것 자체를 고지고대로 이해 못할 것 같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한 거예요. 깔끔하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그때 모든 걸 얘기해줘야지. 당연히 당시 정군 이걸 몰랐죠. 비밀로 했으니까. 일 다 벌어지고 알았지. 배양은 누구보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군은 끝내 진실을 알기도 전에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결론은 정군 13년 나왔어요. 이런 결말을 원했던 걸까요? 여기서 이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배양 집엔 그 저녁에 어떻게 들어간 거야?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양 정군을 많이 사랑했잖아요. 현관문 비밀번호도 알려줄 정도로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관문으로 들어가기엔 띠띠띠띠 소리 나니까 창문을 평소에 열어놓는다는 걸 알고 거기 통해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 생각엔 창문을 열어놓은 건 아니고 그냥 닫아놨는데 창문을 잠그지만 않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지. 빨간 봉투도 미신으로 했는데 별 소용이 없으니까 그날 들고 갔다가 그냥 그녀 옆에 던져두고 나온 거예요. 이게 정군이 그토록 원했던 사랑인 걸까요? 오늘 이야기 참 오해와 오해가 쌓인 듯한 느낌이에요. 사촌 오빠였는데 남자친구로 오해해서 더 화가 난 거였거든요. 양다리였는 줄 알고 금세 다른 남자 생긴 줄 알고 그게 아니었는데 이별 또한 그랬죠. 정군의 면접 기간이 끝나면 다시 슬그머니 연락해서 그때 모든 걸 얘기해 주려고 했을 텐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사랑하는 정군이 이런 남자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한 남자의 짧은 생각과 맹목적인 집착이 자신의 평생 짝이 될 뻔한 여성을 잃게 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됐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야 한다. 아니다.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모른 척한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오늘의 주인공 이 씨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너무나 심성이 바른 남자였습니다. 어느 날 골목길에서 위험에 빠진 한 여성을 구하게 된 이 씨. 하지만 그 후로 이 남자에게 소름 끼치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됐을까요? 일본 골목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던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 30대 중반 이 씨는 식당에서 딱 나오자마자 이상한 소리에 무슨 소리야? 본능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골목으로 시선이 향했어요. 딱 봤더니 거기에 커플로 보이는 남녀가 뭐 애정 싸움을 하는 건지 뭔지 서로 막 격해져가지고 큰 소리 내고 있어. 처음엔 그냥 뭐 연인들의 다툼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여성의 울먹이는 소리가 이 둘의 싸움 좀 격하다. 그만 좀 해. 가라고. 진절머리가 나. 네가 뭔데 자꾸 내 앞길을 막어. 가라고. 자기야 내가 다 잘못했어. 왜 그래. 그러지 마. 나 버리지 마. 뭔가 남자가 여자를 되게 막대하는 듯한 하녀와 주인 같은? 남자는 인상을 팍 쓰면서 여자를 막 몰아세우고 반대로 여자는 두 손으로 자기 얼굴을 막 막으면서 주저앉아있고 처음엔 말로만 싸우더니 감정이 더 격해진 건지 뭔지 갑자기 남자 옆에 있던 나무 판자를 집어 들어가지고 여자한테 막 야 가라고 야 가 위협적인 행동까지 하기 시작. 야 나한테서 떨어지라고. 진짜 뭔 일 터져야 정신 차리겠냐? 당시 여성은요 얼굴이나 옷을 봤을 때 꽤 긴 시간 이런 격한 행동이 지속된 듯 보였습니다. 이런 남자답지 못하게 사내값도 못하고 지금 뭐하는 거야? 당시 이 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 더구나 유도했던 남자로 나름 사나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정의감이 충만한 남자였어요. 그런 남자가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싸나으리 출동 바로 달려간 거예요. 어이 지금 뭐하는 거야? 여자를 소중히 다뤄야지. 떨어져. 아니 이 씨가 등발하며 어깨하며 기본 포스가 좀 있는 남자였어요. 그런 남자가 막 무섭게 노려보면서 달려오니까 이 남자 그 기에 눌린 거예요. 스물스물 물러서더니 이 씨 얼굴을 몇 초간 쳐다보곤 냅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 씨 뭔가 소름이 싹 돋았어요. 왜? 이 남자 자신을 몇 초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의미심장한 미소를 갑자기 씩 옅게 웃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봤거든. 이건 쫄아서 갔다기에도 약간 찜찜하잖아요. 거기다 이 남자 씩 웃으면서 정말 작게 분명히 뭐라고 했어. 그런데 이걸 너무 작아서 제대로 못 들었네. 와 기분 나쁘게 저거 지금 뭐라고 하면서 간 거야? 그리고 왜 웃어? 설마 이상한 일 아니겠지? 내 얼굴 봐놨다가 뭐 나중에 나한테 복수하려고? 해봐. 아주 확 그냥 내가 다 이겨. 아니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너 두고 봐라. 내가 내 형님들 뭐 내 동생들 다 데리고 온다. 뭐 이런 느낌으로 날 보고 비웃은 건가? 하지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괜찮으세요? 바로 여자를 딱 쳐다보는데 20대 중후반 정도 돼 보이던 이 여성. 이때 얼굴을 처음 딱 봤는데 와 겁나 이뻐. 잊지 않았고요. 무슨 얼굴이 그 공포영화에 나오는 사다코처럼 긴 머리로 해가지고 거의 반 이상을 가리고 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어두웠던 거예요. 이 씨는요 괜찮아요? 아까 남자친구죠? 이렇게 하고 지 혼자 도망가고 아주 그냥.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근처 사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방금 남자친구 아니에요? 왜 저런 일을 만나요? 무튼 그렇게 그녀와 헤어지고 바로 이 씨 일상으로 돌아갔죠.
이 씨는요, 일본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체육관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씨, 도장 창문 밖을 아무 생각 없이 딱 쳐다봤다가, 엄마야, 저게 뭐야? 누가 저기 서 있는데, 처음에 귀신인 줄 알고, 아니, 식겁해서 다시 봤더니, 이게 보면 볼수록 좀 낯이 익다? 보니까 며칠 전 구해준 그 사다코 머리 그 여자인 거예요. 그 여자가 저기 서서 내 도장을 쳐다보고 있어. 우선은 뭐 무시했죠. 이 여자도 이 근처에 일이 있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무시하고 바로 다음 타임 수업을 딱 진행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하다가 중간에 다시 이 여자가 있던 데를 딱 쳐다봤는데 어라 없다. 하지만 간지 알았지? 모두 예상하시는 대로 이번엔 우리 도장 정문 앞에 떡하니 서 있네. 이때 이 씨는요 좀 놀랬어요. 그런데 피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여자한테 가요. 저번에 그분이죠. 어쩐 일이세요? 여기 제가 하는 도장이거든요. 뭐 운동하시려고요? 아니요. 그때 너무 감사했어가지고 커피 한 잔 드리고 싶어서요. 이거 사왔어요. 드세요. 와, 그런데 이게 이 씨 입장에서는 고마우면서도 뭔가 찜찜한 거예요. 왜? 나는 내 도장을 알려준 적이 없거든. 이 여자 어떻게 내 도장 위치를 알고 온 거야? 그게 그때 식사하시고 나오셨던 식당 있잖아요. 거기 저도 단골이거든요. 거기 사장님하고 얘기하다가 거기 사장님이 여기 체육관 하신다고 알려주셨어요. 그치? 괜히 쫄았네. 여전히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어딘가 어둡고 우울해. 뭐 그래도 여튼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이때 이씨 약간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 넘어갑니다. 그렇게 마지막 수업까지 마치고 이씨가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오늘은 간단히 선술집에서 한잔 해볼까? 바로 근처 번화가로 딱 가는데 뭔가 자꾸 뒤통수가 따끔따끔해. 휙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뭐야 하는데 그때 전봇대 뒤에 귀신 같은 긴 그림자가 또 누구였겠습니까? 또 사다코 이 여자야. 아니 이 시간에 여기에 또 계시네요. 설마 저 따라오신 건 아니죠? 그랬더니 이 여자 엄청 부끄러워하면서 네. 와, 저라면 여기서 좀 내심 소름이 돋아서 와 무섭다 느꼈을 것 같은데 이씨 싸나으리 쿨합니다. 그래요? 그럼 저 지금 여기 요 앞에 선술집에 한잔하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이 이씨가 그렇게 인기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보다 약자는 항상 보호해줘야 한다는 엄청 기사도와 매너가 넘치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여자한테 쿨하게 권한 거죠. 이 여자 이때 바로 오케이 할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이때 이 여자 거절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러고 그냥 뒤돌아가요. 내심 이때 이씨 살짝 쫄았었겠죠. 나 따라온 줄 알고. 여튼 그렇게 혼자 선술집에서 한잔하고 들어온 이씨 씻고 잘 준비를 하는데 이 이씨의 집이요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작은 정원이 있어요. 이 정원을 지나 들어오면 이씨의 집이 있는데 안방에서 정원으로 통하는 길이 통창이어가지고 아침이 되면 비시비시 엄청 들어오고 저녁이 되면 야경 말해 뭐예요. 통창이었다 보니 늘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되게 거친 날씨였어요. 번개가 치고 비가 막 쏟아져 내리는데 이 사이 이씨 그럴 때 있잖아요. 잠이 들랑말랑 살짝 붕 떠있는 느낌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멍하니 누워 가만히 있는데 번개가 쾅 치는 그 순간 번쩍하면서 진짜 무슨 한편의 공포영화 마냥 안방 커튼 뒤에 사람 그림자가 이게 얼마나 시끄럽합니까? 잠들랑 말랑 하다가 어우씨 저게 뭐야? 2번, 3번 번개가 칠 때도 사람 그림자가 보여. 누가 100% 내 정원 쪽에 서 있다는 거잖아요. 놀래가지고 바로 커튼을 확 쳐보는데 아무도 없다? 와 오늘 공포 이야기냐 뭐냐.
이때 이 씨는요, 아유, 내가 미쳤지. 그냥 요즘 그 사다코 여자 때문에 좀 예민한가 보다 하고, 그냥 바로 잠이 듭니다. 별거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준비하고 출근하러 집을 나서는데, 그 집 앞 골목에서 이번엔 그녀가 아닌, 맨 처음 그녀를 막대하던 남자 있었잖아요. 이 씨 보고 씨 웃고 도망갔던 그 남자를 마주칩니다. 세상 참 좁다, 그죠? 안 그래도 웃고 가고 한터라 뭐 복수라도 뭐 하러 올라나? 되게 좀 신경 쓰여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왔구나. 우리 집은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바로 그냥 전투 태세에 취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 의외로 가까이 딱 오더니 한마디 하고 가버립니다. 너 그 여자한테 네 번째야. 응?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네 번째야? 나 그 여자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 씨는 남자의 경고 이후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어요. 수업을 하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도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 넌 그 여자한테 네 번째야 쟤야. 와, 나한테 아침부터 막 저주를 퍼부은 거 아니야? 와, 찜찜하게 진짜. 하지만 의외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번 보이던 그 사다코 여자도 보이지 않아요. 일이 터진 건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동네가 시끌시끌해서 나가봤더니 엄마야, 한 사람이 딱 봐도 누군가에게 강한 충격을 받은 듯한 상태. 아예 몸을 못 가누고 쓰러져 있네.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여기저기 다 상태가 엉망이야. 그게 누구? 설마 그 사다코 그 여자? 아니요. 어제 이 씨한테 네가 네 번째야 조심하고 고맙다 라고 했던 그 남자가. 이렇게 되니 바로 생각이 드는 게 그 남자가 한 말 네가 네 번째야 설마 이거 그 여자가 한 짓 아니야? 나 이상한 여자한테 코 낀 거 아니야? 어쩐지 그 일 이후에 그 여자가 계속 내 눈앞에 띄더라. 약간 미저리? 뭐 그런 건가? 아니면 뭐 그 스토커? 뭐 그런 거 아니야? 여튼 무지 찜찜한 건 어쩔 수가 없네. 하지만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몇 번이고 보이던 그 여자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 씨도 이 일을 잊어가는데 딱 그때쯤 길을 지나가는데 또 바로 옆에 외진 골목에서 소리가 나. 봤더니 또 남자가 여자를. 아, 나 사나이 아이가 이런 거 참교육해주고 가야 되거든. 더구나 이 씨 딴에 지금 내 동네에서 이런 일이 2번이나 생겨? 내가 버젓이 눈 뜨고 있는데 바로 그냥 달려갑니다. 와, 이 남자도 대단해요. 연달아 이런 상황을 겪으면 좀 몸을 사릴만도 한데 이 씨 아유 바로 그냥 야, 뭐 하는 거야? 딱 갔더니 어라, 또 그 여자야. 이번엔 다른 남자한테 또 막 처음 봤을 때처럼 몰려가지고 막 그러고 있네. 어쩐지 요 며칠 안 보인다 했더니 다른 남자랑 또 엮여가지고 이러고 있었구나. 솔직히 좀 찜찜한 게 있잖아요. 이 여자랑 그때 같이 싸우던 남자가 엉망인 상태로 발견된 것도 목격했고, 또 그 남자가 이상한 말도 했었고, 이번에 봤더니 또 다른 남자랑 이러고 있고. 아, 이 여자 뭔가 좀 되게 이상한데. 이번에 또 구해줬다가 내가 뭐 그 전 남자 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그래서 싸나으리 자존심에 이러면 안 되지만 하지 마세요. 간단히 말만 하고 그냥 가려고 했어요. 뒤돌아서 그냥 딱 가려고 하는데 이때 뒤통수로 울려 퍼지는 듯한 울먹이는 그녀의 목소리가 이씨 도와주세요. 엄청 가냘프게 울먹이면서 제발 도와달라 하는데 그 목소리가 와, 이 사나이 가슴을 후벼 파네. 더 이상 못 본 척 못하겠어. 그런데 이때 그녀를 막 몰아붙이고 있던 남자는요, 전 남자랑 달라. 덩치도 이 씨와 비슷했고요. 성격도 더 거칠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너는 나를 못 이기지. 약 10분이 넘는 거친 몸싸움 끝에 그를 제압합니다. 바로 경찰도 불러버려요. 참고인으로 이 씨도 경찰서에 따라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 씨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아유, 얘 이거 악질이에요, 악질. 지금 3번째야, 3번째. 알고 보니까 지속적인 남자의 집착에 이 여자가 극심하게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 여성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던 남자가 오늘 잡힌 애야. 경찰 왈.
이 자식이 이거 동네에서 악명이 자자해요. 풀려나면 또 저러고 풀려나면 또 저러고 이번이 벌써 세 번째야, 세 번째. 아우 그냥 질려버려. 대박인 게요. 이 남자가 사다코 여자와 사귀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 행실이 영 안 좋아. 어떻게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다코 여자가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 그녀를 아예 밖에 출입을 못하게 막더니 막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말하기도 싫어요. 그 상황에서 그녀가 힘들게 빠져나와 신고했고 결론은 이 남자 그 경찰에 잡혀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원래 경찰서에서 조사만 받아도 아니면 더 심하게 이제 경찰서에 이제 아예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회계라는 걸 하고 나와야 되는데 어찌 된 게 어중간하게 벌을 받아서 그런가? 더 앙심만 키워서 나왔어. 네가 감히 날 신고해? 네가 감히 나 말고 딴 남자를 만나? 모든 벌 받고 나오자마자 바로 그녀의 위치를 알아내 또 찾아온 겁니다. 어라 봤더니 내가 잠깐 들어가 있는 사이 그 사이 벌써 남자를 사귀었네.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때부터 이 여자가 사귀는 남자들 혹은 그냥 친해 보이는 남자들 다 찾아가서 관계를 전부 다 끊어놓는 겁니다. 내 여자 옆에서 떨어지라고 막 협박하고 안 되면 몰래 뒤에서 달려들기도 하고 눈이 뒤집힌 남자는요 덩치와 상관없이 이기기 힘듭니다. 이미 제정신이 아닌 남잔데 정상인들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미 눈이 돌아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녀 옆에 다른 남자가 생겼네. 친한 남자가 있네. 뭐 같은 남자여도 얘는 무서운 게 없어. 막 찾아가서 눈 부라리면서 막 누가 내 여자 옆에 붙어있으래. 계속 붙어있으면 너 가만히 안 둬. 그러면서 계속 떨어져 나갈 때까지 괴롭혀버리니까 이 남자들이 막 질려버리는 거죠. 무섭고. 이런 상황에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다시 이 남자를 신고했어요. 또 들어가.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붙잡혀서 들어가 봤자 뭐 얼마나 오래 있다 나오겠습니까? 몇 개월이나 길어봤자 1,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바로 나오지. 나와서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찾아갔는데 이 여자가 또 친한 남자가 있네. 또 사귀는 남자가 있네. 그럼 또 집착하고 또 해코지하고 반복인 거예요. 정말 이 여자 입장에서는 미쳐버리는 상황인 거죠. 이 씨가 제일 처음 발견했던 상황 있죠. 그 남자 미소 띄었던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이 남자가 그 녀석한테 진짜 막 괴롭힘을 당해버린 거예요. 심한 압박에 막 별의 별말 다 듣고 그러니까 순간 뭔가 이 여자와 계속 사귀면 나 먼 일 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랑 헤어지려고. 그런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막 미안하면서도 나는 아직 이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잡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잡았지. 그런데 또 이 남자 입장에서는 잡는다 해서 다시 사귀면 또 제정신이 아닌 그 남자가 또 찾아와서 나한테 막 난리를 칠 텐데 그러니까 좀 그만하라고. 가란 말이야. 널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 상황을 이 씨가 봤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때 이 씨가 딱 나타남으로써 이 막 붙잡고 싫다하고 하는 이 상황 자체를 좀 더 빨리 정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와 다행이다 했겠지. 아니 그럼 또 하나 의문점이 이 여자 머리를 사다코도 아니고 얼굴 하나도 안 보이게 무슨 귀신도 아니고 음침하게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들어보시면 남자들도 막 여러 명 사귀고 나름 좀 남자들이 막 좋다고 들러붙었다? 이게요 원래는 당연히 이렇게 안 다녔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녀 얼굴이 이뻤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전에 만났던 남자가 아주 그냥 벼르고 매일같이 이제 경찰서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하면 찾아와서 나뿐만이 아닌 내가 만나는 나랑 친한 사람들까지 다 괴롭혀. 이사도 가봤죠. 잠수도 타봤죠. 안 돼. 그러니까 머리를 길러서 얼굴을 보이지 말자. 얼굴 가리면 날 못 알아보지 않을까. 얼굴 가리면 못 찾지 않을까. 이게 좀 어이없는 생각 같다. 무슨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여자는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에 머리를 길러 얼굴이 안 보이면 도망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머리를 길러 왔던 거예요. 이 씨를 찾아온 것도 그냥 진짜 고마워서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오히려 그녀가 미절이 아닌가 의심을 했죠. 당시 이 씨가 골목에 나타났던 순간 그녀는 자기를 지독하게 집착하는 그에게 또 지옥 같은 순간을 반복이라도 하듯 겪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요, 뭐 어두운 세계의 뭐 뒷골목 형님? 이런 애들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평범해. 오히려 순진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진짜 꼭 이런 그 좀 큰 사건들에 얽힌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 그럴 것 같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서 좀 놀래잖아요. 딱 그렇게 생겼어. 전혀 안 그럴 것 같이 막 생겼어. 그러니까 사람 속은 진짜 겉만 봐서 모른다니까요. 이 사다코 여성의 전 남친, 이 전 남친이 되게 많이 다친 상태로 발견이 됐었잖아요. 이것도 이 집착남이 아무것도 모르고 또 그 남자를 찾아가서 괴롭히다가 이게 잘못되면서 그렇게 발견이 됐던 거예요. 만약 이 씨가 두 번째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냥 찜찜하다고 무시했다면, 혹여나 모든 사실을 알았음에도 나도 당할까 무서워 모른 척 피해버렸다면, 그녀는 끔찍하게 반복되는 생활 속에 한참을 갇혀 살았어야 했을 겁니다. 이 씨는요, 이것저것 이 상황에 대해 말해주고 한다고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다 듣고 나니까 딴에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해. 거기다 이 여자 늘 머리를 엄청 사다코 마냥 늘어뜨리고 있어가지고 얼굴을 뭐 막 자세히 볼 수가 없었는데, 뭐 어찌저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이 여자랑 만나고 하다 보니 어느 날 이 여자 앞머리 자르고 왔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이뻐. 깜짝 놀랐어. 바로 그냥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지켜줄게요 라고 했다 하면 이거는 제가 넣은 픽션이죠. 제가 지켜줄게요 이런 얘기 했는진 안 했는진 정확히 모르겠네요. 여튼 뭐 그런데 이러지 않았을까. 결론은 이 둘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뭐 결혼까지 이어졌는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엔 집착남이 나와도 반대로 혼나지 않을까요? 왜? 너만 벼르고 있냐? 이 씨도 벼르고 있을 거니까. 나오기만 해, 또 찾아오기만 해. 아주 그냥 확 그냥. 이때까지 집착남은 매번 가벼운 처벌로 계속해 그녀에게 해선 안 될 일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증거와 피해 진술이 명확했고 주변인들의 증언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거기다 반성 없이 반복된 그의 행동에 가벼운 벌금이나 단기간 처벌이 아닌 다신 피해자 곁에 나타날 수 없도록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죄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번개치는 날 그림자는, 이거는 괜찮은 척 하려 해도 이 사다코 여자가 심리적으로 신경이 쓰였다 보니 그야말로 헛걸본 거였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긴 머리 뒤에 자신의 아픔을 숨겨놓고 끙끙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당신은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살면서 물가에 놀러 갔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 위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년차 인고 부부가 오늘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남편은 최선을 다해 구조하려 했지만 그의 노력에도 결국 안타까운 결말을 맞은 사고. 그런데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결혼
결혼 4년차에 접어든 30대 초반의 김씨 부부는 여행지마다 스쿠버 장비를 챙길 정도로 두 사람 다 수영을 즐겼습니다. 얼마나 금술도 좋은지 매일같이 붙어 다니고 같이 놀러 다니고 뭐 맛있는 것만 먹었다 하면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먹이고 싶다. 이런 사랑꾼들이 없어. 그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창한 여름, 찌든 세상에서 벗어나 힐링하는 날. 이 부부가 휴가로 경상도의 한 깨끗한 강으로 펜션 잡아 놀러 가기로 한 거예요. 그 전날부터 짐 싸는 그 순간부터 아주 흥분되죠. 펜션에 도착한 둘은요, 짐을 풀기도 전에 사진 찍고 주변 산책을 하면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펜션 주인한테 이쪽에 혹시 물놀이나 낚시하기 좋은 포인트 없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때 펜션 주인은요, 여긴 물놀이 장소로 막 그렇게 알려진 곳은 아니어서 물놀이 하러 사람들이 잘 안 와요. 낚시하러나 좀 오지. 그래서 물이 굉장히 깨끗해. 내가 여기 몇십 년 토박이거든. 내가 아는 아주 기가 막힌 자리가 하나 있는데 뭐 내가 특별히 손님한테만 알려줄게요. 그렇게 부부는 낚시 도구에 물놀이 도구까지 다 챙겨서 손을 꼭 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떠난 지 약 6시간쯤 지났을 무렵 펜션 마당에서 고기를 굽던 손님들이 먼저 이상한 기척을 느낍니다. 저기 멀리서 띠용띠용 사이렌 소리가, 그것도 한 대도 아니야. 막 연속으로 여러 대가 강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단순 사고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게 구급차 플러스 경찰차까지 붙습니다. 이런 상황에 진짜 사람 총 무시 못한다고 펜션 사장님 한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 설마 우리 손님들은 아니겠지? 내가 아까 포인트 하나 알려줬는데 거기서는 아니겠지? 이게 찜찜한 거예요. 이에 뭔가 싶어 사장님이 급히 차를 몰고 강가 쪽으로 가보는데, 아우, 맞아. 아까 우리 투숙객 손님이야. 김씨 물가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고 그 옆에 구조대원들한테 둘러싸여 움직임이 없는 아내가. 이게 좀 굉장히 찜찜하잖아요. 내가 거기 좋다고 알려줬는데 거기서 이게 벌어진 것 같으니까. 이때 남편 왈, 늘 그랬듯이 낚시 좀 하다가 둘이 물에 들어가 잠수하며 놀았어요. 물속에서 서로 장난도 치고 누가 더 오래 버티나 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가지고 온 텐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놀이 하다 힘들 때 앉아 쉬려고 간이 텐트 하나 챙겨 왔었거든요.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텐트도 칠 겸 잠깐 혼자 놀고 있으라 하고 나왔어요. 텐트 친다고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니까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맥주 마시면서 텐트 치고 있는데 순간 느낀 거예요. 너무 조용하다는 걸. 놀래서 바로 강을 봤더니 아내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물 위에 아내가 꼈던 수경만 떠 있는 거예요. 놀래서 바로 아내 부르면서 강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물 속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리에 막 시꺼먼 수초까지 감겨가지고 이게 몸부림치면 칠수록 수초가 더 세게 다리에 감겨. 와, 이거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막 차내면서 돌부리 잡고 겨우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신고한 겁니다. 내가 더 빨리 뛰어들었으면, 내가 그날 텐트 친다고 밖으로 안 나왔으면 어떻게든 아내랑 같이 나왔어야 했는데, 제발 저희 아내 좀 제발 살려주세요. 결론은 이 아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은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봤을 땐 좀 뭔가 이상한데. 주변에 설치된 CCTV엔 실제로 남편이 물가에서 맥주를 따고 텐트를 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급히 물로 뛰어드는 장면도 담겨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물로 뛰어들고 얼마 안 가 이 남편 CCTV 화면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그 후 20분이 넘게 나오지 않습니다. 남편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강가에 힘없이 바로 들어 누웠어요. 아무래도 그 사각지대로 빠진 그때 아내 구하고 한다고 힘을 전부 뺐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강가로 나온 그는 10분 가까이 한동안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10분 쓰러지듯 누워있다가 신고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지금 아내가 물에서 갑자기 사라진 상황인데 10분을 그냥 누워있었다? 힘들어서? 그리고 CCTV에서 사라진 20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내가 눈에 갑자기 보이지 않으면 일반적으론 큰일 났다. 육안으로 확인 후 신고하거나 혹은 당황해서 물로 뛰어들었다 쳐도 보이지 않으면 사실 빠르게 나와서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서 그 중요한 시간을 혼자 찾아 헤맸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아무런 도움을 청하지 않고 10분 동안 누워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남편 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처에 수경이 있었단 말이죠. 물 위에도 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아내 구하러 들어갈 때 맨몸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도 아내의 수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 아래가 안 보이지. 맨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뭐 이건 그럴 수도 있죠. 너무 놀래서 너무 당황해서 수경을 생각 못하고 맨발로 들어갔을 수 있고 들어가서도 수경이고 나발이고 그냥 바로 물에 들어가서 막 헤맸을 수 있지. 하지만 뭔가 찜찜함은 버릴 수가 없네. 그리고 남편은 분명히 물속에 달려 들어갔을 때 수초에 다리가 감겨 자기도 진짜 거의 숨이 넘어가기 전 탈출했다고 했습니다. 가까스로 이제 나왔다고. 하지만 정말 이상해요. 그 정도로 심하게 수초가 감겼다는데 왜 네 다리는 멀쩡하니? 상처 하나 없는 거예요. 흙이나 이물질이 묻은 흔적조차 없어. 진짜 수초가 네 다리에 감긴 건 맞아? 부부가 놀러 갔는데 아내가 숨졌습니다. 남편이 너무 의심스러운데 별다른 증거는 없는 상황. 이에 경찰은요, 남편의 다리에서 샘플 채취, 동시에 아내를 관련 기관에 감식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누가? 다름 아닌 펜션 사장님이. 펜션 사장님 입장에서 이게 잊혀지겠습니까? 본인도 막 경찰서 가서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이러니까 계속 찜찜한 거예요.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하다가 뭔가 이상한데? 바로 전화한 겁니다. 펜션 사장님 말. 아니 내가 이쪽에서 15년을 살았거든요. 그 자리도 내가 추천해준 곳이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그쪽을 잘 알지. 들어보니까 남편이 무슨 수초가 다리 잡았다고 뭐 어쨌다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자리요, 수초가 자라는 자리가 아니에요. 물 흐름이 계속 있는 곳이어가지고 수초가 있다 한들 사람 다리를 휘감을 정도로 자라지도 못해. 플러스로 사장님이 하는 소리가 생각해보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그 남자 낯설지도 않은 것 같아.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한 3번인가 본 것 같아요. 이 사장의 진술을 100% 믿을 순 없어요. 하지만 이 사장님이 거짓말할 이유도 딱히 없잖아요. 사건 전 휴가철도 아닌 시기에 관광객이 잘 오지도 않는 포인트에 반복적으로 왔다는 남편. 여기서 다들 느낌 있다고 보시죠. 경찰은요, 바로 남편한테 와라 캐묻기 시작합니다. 남편씨, 그곳이 수초가 못 자라는 곳이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나는 분명히 다리에 수초가 감겼다니까요. 그럼 지금 제가 거짓말한다는 겁니까?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진짜 다리에 수초가 감겼다니까요. 나도 진짜 같은 처지가 될 뻔했다고요. 이 남편 억울하다고 난리를. 이 남편의 말 진짜인 걸까요? 그곳은 수초가 못 자라는 곳이라는데 경찰이 진짜 확인도 해봤거든요. 결론은 수초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진짜래. 그럼 남편 다리를 감쌌던 그건 뭐였던 걸까요? 얼마 안 가 제일 중요한 아내 감식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역시나 검사지에 적힌 소견에는 아내의 폐 거의 팽창되지 않은 상태로 보임. 이런 경우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거품도 대량의 수분도 전혀 없음이었습니다. 거기다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보면 아내가 빠지고 경찰이 출동해 아내를 꺼낼 때까지 약 2시간이 걸렸어요. 이 감식 결과와 조사 결과 2개를 결합해 봤을 때 나오는 결론은 딱 하나. 이 아내 물속에서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물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봉변을 당했고 그 다음 물속으로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남편의 말과는 다르죠. 물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데 그 현장에 이 부부밖에 없었어요. 이건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경찰은요, 바로 이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다. 당신 말과 맞지 않다. 이때 남편은요, 시종 일관 억울하다 얘기합니다.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전 아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아내의 명의로 대량의 보험도 가입되어 있던데 모든 재산도 거의 아내 명의로 다 돼 있고 본인은 뭐 크게 하는 직업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감식으로 나온 결과서인데 아내가 말하는 상황과 본인의 말이 전혀 달라요. 그럼 뭐 이 결과지가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말에 남편 표정이 싹 굳습니다. 와, 이거 못됐다 생각했겠죠. 여기서 뭐 버텨봤자 얼마나 버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어떻게 된 걸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 무시당해서 끝. 지가 잘났다고 맨날 날 무시해. 돈 좀 더 잘 벌면 다야? 이 남편 말 아내가 평소 자신을 엄청 무시했었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아주 그냥 깔아 뭉갰어. 네가 뭐 번 돈도 없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재산을 네 명의로 해달래. 돈이나 벌어오고 얘기해. 뭐 하나 가진 것도 없는 게 바라는 것도 많아요. 왜 또 기분 나쁘냐? 꼴에 자존심은 또 있어가지고. 야, 자존심도 있는 사람이 부리는 거야. 꼴에 아주 그냥 가지가지 하고 있네. 처음엔 사랑했는데 이런 게 한 번, 두 번 겹치면서 열등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플러스로 보험금이나 다른 재산들도 동기 중에 하나로 들어갔죠. 그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문제의 강가를 사전에 답사, 아내를 휴가를 빌미로 자연스럽게 물가로 데리고 왔고 처음 남편 말대로 낚시하다가 물놀이도 시작했어요. 한참 재미있게 놀다가 여보, 나 텐트 좀 치고 올게. 진짜 나왔습니다. CCTV에 찍힌 그대로예요. 그런데 막 텐트 치고 하다가 이 남편 조용하니 이상함을 느꼈고 물가로 달려갔죠. 그런데 앞서 제가 그랬잖아요. CCTV 사각지대로 이 남편이 사라졌다고. 안 보여. 약 20분이 넘어서 헉헉거리면서 나옵니다. 바로 강가에 힘없이 들어 누웠죠. 사실 그 20분 남편은 아내를 찾고 있었다 했지만 아니요. 놀고 있던 아내를 뒤에서 덮친 겁니다. 그 후에 떠오르지 않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다고 시간이 20분 조금 넘게 걸렸던 거예요. 자기 딴에 바빴어. 그 후 다시 CCTV에 나타나 강가에 쓰러졌죠. 약 10분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내가 나름 그렇게 조치를 해놨는데 그걸 정확히 확인한답시고 10분 쓰러진 척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붕 떠오를까봐. 10분 지났는데 별 이상이 없네? 오케이, 바로 신고. 여기서 팩트는요. 남편의 다리를 감쌌던 수초. 진짜 다리를 감싸긴 했어요. 뭐가? 그녀의 머리카락이. 아내 머리카락이 수초냐? 생각해보세요. 이 안에 머리가 길었단 말이에요. 물속에서 여자 머리카락 어떻게 됩니까? 위로 붕 뜨잖아요. 이제 됐다, 빠져나가자 하고 이 남편이 올라오면서 아내의 머리카락이 자기 다리를 감쌌던 거예요. 그걸 이제 막 발로 막 이렇게 하면서 나와가지고 수초가 감쌌다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자기도 막 숨 가빠하면서 지쳐 쓰러지듯이 연기도 하고 그 수초 때문에 아내를 더 이상 구하지 못하고 나온 거라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부부의 지인들, 가족들 모두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 부부 너무 다정해 보였거든. 절대 이런 일은 벌릴 사람처럼 안 보였거든. 하지만 그날 강에서의 비극은 결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탐욕과 분노,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가 가한 가장 치명적인 배신이었죠. 법의 심판 앞에 선 남편은 처음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순간의 실수였어요.
하지만 검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사전 답사에 보험 가입 감식 결과까지. 이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닌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거다. 결론은 네가 세상에 나오면 또 억울한 사람들만 늘어난다. 평생 거기서 나오지 마. 땅땅땅.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닌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드러난 건 무관심이 아닌 사랑을 빙자한 최악의 배신이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이 이야기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나밖에 모를 거라 믿었던 사람이 한 명도 아닌 무려 3명과 은밀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여성들이 자신이 진짜 아내라 주장하며 분노를 막 쏟아내다가 결국 그 화살은 이 일의 중심에 있던 남자에게 향했습니다. 과연 진짜 아내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모두를 속여온 이 남자는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지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중국에 평범하디 평범한 여관이 있습니다. 이 여관에는요, 좀 특이한 몇 년째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손님이 있었어요. 그 남자는 30대 후반에 첫인상은 말쑥하고 단정한 옷차림의 남자였는데 이 남자 별다르게 싸가지가 없다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어딘가 기운이 좀 싸해. 그는 언제나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5층 502호 그 방으로 줘요. 방이 비어있든 말든 다른 선택지는 없어. 무조건 5층 502호. 무슨 여기 전세라도 낸 것 마냥 무조건 자긴 여기여야만 한대. 당연히 여관 주인은 처음에 너무 당황하고 이상했죠. 502호에 꿀을 발라놨나. 그닥 특별한 방도 아닌데 더 좋은 방, 다른 방을 추천해도 이 남자의 고집은 꺾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진 그럴 수 있죠. 내가 늘 묵던 방에서만 자고 싶을 수 있지. 하루에 몇 명이 오가는 여관인데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 502호 오케이 열쇠 줄게요 하고 열쇠 딱 줄 때 이 남자 꼭 한마디 합니다. 아저씨, 제가 몇 호실을 주라 하든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달라는 것만 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입 조심하시고요. 제가 뭐라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나 누군가 저에 대해 물어보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아니, 저라도 이 말 들으면 굉장히 찜찜하고 이 말 자체가 나 되게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숙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우리 숙소 와서 자겠어요. 괜히 이상한 애 하나 받아가지고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야? 이 남자 뭔가 되게 기운이 재수없는데? 그렇다고 그냥 나가라고도 못하겠고 주인은 그냥 몇 달 동안 이 남자를 주시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딱 걸렸어. 당장 나가라 라고 하려고. 복도 CCTV도 수시로 확인하고 늦은 밤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혹시 불법적인 일이라도 벌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행히도 별다른 사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고 외출했다가 또 들어와서 자고 또 외출. 이러니 점점 주인은 마음을 놓기 시작했죠. 에이, 괜한 걱정을 했네. 이 502호 남자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좀 특이한 점은 있었습니다. 이 남자 어느 순간부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마다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 그런데 그 여자들이 매번 바뀌어. 여관 주인이 본 첫 번째 여자는 되게 가만히 있어도 웃는 상 얼굴들이 있잖아요. 딱 그런 여자였어요. 인상이 말도 못하게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어려 보여. 한 20살 후반쯤?
거기다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데 연예인이야 뭐야. 너무 이뻐. 예의는 또 얼마나 바른지. 여관이라 보통은 그냥 쓱 들어가는데 이 아가씨는 여관 카운터 지나갈 때마다 날 보면 안녕하세요 씩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웃는 상의 얼굴이다 보니 보고 있으면 같이 웃게 돼. 이렇게 여자랑 들어갔어요. 그리고 같이 나가. 그 후 다시 들어올 때 또 다른 여자랑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 여자는 첫 번째 여자와는 전혀 다른 인상의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인상이 그냥 얼음이야. 차가워. 긴 머리카락에 쌍꺼풀 없는 무쌍. 약간 무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으면 무서워서 남자든 여자든 말도 못 걸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었어요. 당연히 이런 그녀 인사도 잘 안 합니다. 카운터를 지나가면서 쳐다도 안 봐요. 데리고 온 두 여자가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너무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궁금하잖아요. 저라도 혼자 괜히 뭐지? 사귀는 사이인가? 양다리? 아니면 뭐 모종의 거래관계? 뭐 그런 건가? 그렇다기엔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던데. 설마 둘 다 애인? 뭐 어찌됐든 좋겠다. 뭐 능력도 좋네. 이 여관 주인은요, 이 남자가 뭐 여자 누굴 데리고 오든 몇 명을 데리고 오든 특별히 우리 여관에서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뭐 상관없잖아요. 그래, 좋은 시간 보내라. 그런데 이 남자가 딱 이 여자 두 명을 번갈아 가면서 데리고 오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계속 여관 주인에게 하는 말. 누가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시고 크게 제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주인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단순히 능력 좋은 남자처럼 보였던 손님이 곧 상상조차 못할 소름 돋는 일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은. 그렇게 이 남자 손님과의 인연도 2, 3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평범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관 문이 덜컥 열리더니 한 여자가 열받아 들어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때 그녀 혼자가 아니었어요. 2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 아기가. 이 여자는 주인장이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여자가 딱 들어오는데 이 아기도 뭔가를 느낀 건지 들어오자마자 효과음도 아니고 막 울기 시작해. 왜 정신없는 그. 당연히 여관 주인 물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막 소리 지르면서 나 다 알고 왔어. 그 사람 여기 들어오는 거 내가 봤다고. 어디 갔어? 어디 숨겼어? 아저씨, 내 남편 여기서 다른 여자랑 들어오는 거 봤죠? 그쵸? 몇 번이나 그랬어요? 방 어디예요? 아니, 이 지금 상황이 영락없는 그 드라마 속에 아내가 수상한 짓 하고 다니는 남편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주인인 나는 그 가운데 낀 거 아니야. 누굴 말씀하시는 건지. 이 아기를 아는 여자는요, 내가 다 알고 왔다.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저씨, 제가 그 남자 아내예요. 제 남편이 여기 여관 드나드는 거 내가 똑똑히 봤다고요. 제 남편 얼굴 이렇게 생겼는데 손님으로 왔었죠? 몇 호로 갔어요? 여기 몇 번이나 왔어요? 분명 둘이 같이 들어갔잖아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솔직하게 다 말해? 솔직히 진짜 아내라는 이 여자가 다 알고 물어보는 거라는데 이 사장님 뭐 그 남자랑 특별한 의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숨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우리 여관에 드나든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몇 번 왔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가끔 와요, 가끔. 뭐 저는 볼 때마다 계속 혼자던데, 혼자 왔다 갔다 하던데. 약간 감싸주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애매모호한 대답이죠. 당연히 이때 그녀는요, 이거 뒤집어야지. CCTV. 아저씨, 여기 CCTV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보여줘요. 하지만 이때 주인 아저씨, 감싸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무나 보여줄 수 없다. 그것도 법에 걸려. 손님 개인정보라 막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때 주인은 최소한의 사실만 말했고 양심상 굳이 다른 여자랑 막 왔다 갔다 하더라 이런 말을 숨겼습니다. 뭐 좋은 일 했다고 숨겨줘. 이거를 냅다 그냥 다 얘기해가지고 혼쭐나게 해버리지. 뭐 여튼 자신이 아내라는 이 여성은요,
어쩌겠어요. 방도 안 알려주고 CCTV도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아이를 안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내가 주인장이었죠? 진짜 별의별 일 다 있네. 이러니까 나쁜 짓 하면 무조건 걸리게 돼 있다니까. 이 남자 곧 어떻게 될지 보인다. 또 괜히 우리 여간을 피해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저는 그냥 다 말했어요. 그렇게 아내라는 여성이 떠난 지 한 2, 3주 정도 지났을까요? 오래 버텼다. 드디어 일이 터집니다. 평소처럼 또 이곳을 찾은 남자, 당연히 혼자가 아니었죠. 이때 그와 하루를 같이 보낸 여자는 웃는 게 이쁜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장메이. 둘이 처음에 여관을 들어오는데 앞서 본처 왔다 갔잖아요. 아유, 속도 좋아. 자기 아내가 알아가지고 난린데 또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네. 이거 아내가 벼르고 있는 것 같던데 뭔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단순한 가정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그날 새벽 자고 있는데 경찰 사이렌 소리가. 놀래서 밖을 봤더니 내 여관 앞에 막 경찰차가. 순간 와, 진짜 터질 게 터졌구나. 경찰이 여관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리곤 곧장 5층 어디로? 502호로. 거기서 이 30대 남자를 체포하는 게 아닌 웬 여자 2명이 끌려 나온다? 어라, 얼굴을 보니까 긴 머리에 무쌍, 인상이 차가웠던, 자주 여간을 오갔던 그 여자랑 자기가 아내라며 아기 업고 왔던 여자가 둘이 체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귀여운 여자 장메이와 남자 이렇게 둘이 들어갔는데 왜 사람이 더 늘었어? 이 여자들 어디서 나온 거야? 그리고 이 여자들 왜 체포해? 아니, 부적절한 관계로 보였던 건 남자인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 여자 2명을 경찰이 데려나가고 뒤이어 문제의 이 남자가 나오는데, 아니, 배를 막 움켜쥐고 엄청 고통스러워하면서 옷차림은 엉망이고 그 옷자락 사이로 어딘가 공격을 당한 듯한 흔적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연이어 구급차도 오고 아주 난리가 났어.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내 여관에서 이 난리냐고. 조사 결과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 얼마 전 아기를 안고 아내라며 찾아왔던 여자 있죠. 여기 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갔잖아요. 그 후에 잠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래서 도움을 청한 거예요. 누구한테?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의 수상한 사생활이나 이런 거를 막 대신 파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이 문제야? 남편이 그러고 다니는데? 의뢰한 거예요. 남편의 뒤를 조사해달라. 그렇게 봤더니 엄마야, 이 남편 여자를 아주 골라가면서 데리고 다녔네. 보조개가 이쁜 그녀와 무쌍의 차가운 여인까지. 그와 얽혀있던 2 여성의 정체를 다 찾아낸 거예요. 와, 이거 딱 걸렸다. 당장 찾아가서 그냥 잡아야지. 놓치지 말아야지. 사실 이 여자가 1명이었으면 이 아내 바로 그냥 그 여자 불러서 야, 일로 앉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포함하면 3명인 거거든요. 이게 1명이 아니고 3명이니까 이건 여자들이 문제가 아니다. 남자, 고로 이 남편이 재활용도 불가능한 되게 한심한 인간이다. 분노가 남편 쪽으로 더 강하게 기운 겁니다. 결국 이 2 여자에게 전화, 새 여자가 만납니다. 와, 생각만 해도 숨 막혀요. 이 자리에서 밥 뭐 드실래요? 뭐 좋아하세요? 뭐 이런 말을 할 거야? 뭐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정적만이 흐르는데 이때 이 남자도 우리 셋을 다 원하니까 같이 동시에 만난 것 같은데 우리 여자들도 똑같이 그를 원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공평하게 이 남자를 3등분 해서 나눠 가지는 거 어때요? 각자 몫을 정해서 공평하게.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모든 자리를 마련한 아내인 그녀의 이 섬뜩한 제안을 그 자리에서 모두 동의합니다. 아, 네, 좋네요. 나눠 가집시다. 이 여자들 또한 자기들을 돌아가면서 만난 이 남자가 얄미웠겠죠. 복수하고 싶었겠지. 그럼 언제 나눌까요? 며칠 뒤 장메이가 만나기로 했다면서요. 그날로 하죠. 그날이 언제? 경찰차 온 날. 그날 이 남자가 장메이랑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됐습니다. 잠깐 이 여관 주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무쌍 도도녀와 아내가 여관으로 들어와 바로 502호로 향한 거예요. 이 여자들이 502호에 도착하니 바로 장매희가 문을 열어줬고 웬 함께 있으면 안 될 3명이 뭉쳐서 노려보며 다가오니 기겁을 하죠. 여기서 약속대로 각자의 몫을 가져가겠다고 손에 들고 온 불길한 도구로 섬뜩한 행동을 이어간 겁니다. 이에 놀란 남자가 몸을 감싸쥔 채 괴로워하면서 막 뒹굴뒹굴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가 막힌 타이밍, 어떻게 알았는지 딱 요때 띠용띠용 경찰차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여자 3명이서 공모한 거였어요. 당연히 비밀로 해야 하는 건데, 이 남자 또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신고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 여관 주인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이 경찰은 어떻게 알고 그 타이밍에 온 걸까? 놀랍게도요,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이 모든 일에 동의했었던 장매희였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사실 이 남자의 원래 아내, 아기 엄마가 아니었어요. 다름 아닌 장매희가 이 남자의 진짜 아내였습니다. 장매희가 아내라면서 왜 몇 년 동안 여기 드나들어? 그럼 아기 엄마는 뭐야? 아기까지 있었잖아. 장매희는요, 5년 동안 이 남자와 함께 살면서 사실상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반대로 이 아기 엄마는요, 속은 거예요. 이 아기 엄마 나름 자기가 명실상부 아내인 줄 알고 살았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두 집 살림하는 그 제정신이 아닌 남자들이 있죠. 출장 다녀올게 하면서 다른 지역의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면서 사는 그 여자한테는 네가 내 와이프다, 나 결혼 안 했다, 각각 여자들한테 네가 내 와이프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여자들은 또 그 말을 믿고 내가 이 남자의 본처야, 내가 아내야, 뭐 그렇게 또 사는 딱 그 꼴이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진짜 그냥 막 이렇게 막 자신이 아내라고 생각했던 이 아기 엄마, 혼자 사는 집이 따로 있었어요. 그녀한테 이 남자가 나 공장에서 일주일 단위로 교대 근무를 한다, 출장 가야 한다 등등등 이런 핑계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녀. 이 남자의 아이까지 낳았으니까 당연히 내가 조강지처지. 그런데 이 남자가 사람 같지도 않은 짓을 하고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했네. 내가 본처니까 열받아서 캔 거고 다 알아냈던 거예요. 그럼 진짜 아내였던 장매희는 뭘까요? 같이 5년을 부부처럼 살아왔다면서 왜 굳이 이 숙소를 왔다 갔다 했던 거야? 이 남자가 해당 숙박시설을 이용한 지 2년 정도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아기 2살이었거든요. 장매희의 말로는 남편이 약 2년 전에 직장을 옮기게 됐다고, 조금 먼 다른 지점으로 가게 됐다고, 그러면서 약간 주말 부부 같은 느낌이 된 거예요. 남편이 이곳에서 장기 투숙으로 방을 얻어 산다고 하니 내 남편 얼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 장매희가 남편 있는 곳으로 와서 남편 보고 가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이 아기 엄마 집으로 들어온 거였고, 그 집에서 아기 엄마와 지내다가 장매희가 온다네. 여보, 나 출장 다녀올게. 여관으로 아내였던 장매희를 불러가지고 함께 지내고 오고 막 그랬던 겁니다. 무쌍 차가운 도도녀는 그냥 정말 새컴. 그녀는 직장에서 사귄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셋 중 20대 후반의 장매희가 가장 먼저 이 남자를 만난 실제 아내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또 의문점. 아내였던 장매희는 왜 3등분 하자는 그 섬뜩한 말에 동의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장매희 본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내라고 힘들게 일하는 남편 찾아가 힘도 주고 애쓴다고 안쓰러워했는데 웬걸 어느 날 모르는 여자가 전화와서 자기가 아내라고, 이 남자 아이도 내가 키우고 있다고, 그래서 만났더니 웬걸 도도녀 한 명이 더 있네.
이 남자 알고 봤더니 일을 하러 간 게 아닌 두 집 살림하러 간 거였어. 이걸 이때 알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그냥 저 같으면 어디든 한 군데는 그냥 아유 그냥 정신 차려. 아유, 이거 가만히 놔두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순간의 배신감에 화가 나서 그녀들과 서로 너도 나도 자신의 처지를 막 한탄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슬슬 이상하게 흘러가더니 이건 아닌데 약간 선을 넘은 것 같은데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에겐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내가 5년간 믿고 사랑했던 남자 장메이한테는 어려울 때 함께했던 기억과 추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일어날 최악의 결말은 막고 싶어. 혼나게 하고 막 뭐라 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3등분까진. 그런데 당장 배신감에 너무 감정이 격해진 이 두 여자한테 여기서 내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니 그것도 좀 내가 위험할 것 같은? 거기다가 그냥 남편한테 당신 지금 위험하다 하고 도망가라고 하기에는 아기 엄마의 성격상 장메이와 도도녀를 찾아냈듯이 어떻게든 이 남편 다시 찾아내서 일을 낼 것 같거든. 이런 남편도 정든 남편이라고 일단 지켜주고 싶었던 장메이. 그래서 당장은 오케이 같이 동의하는 척 하면서 셋이서 정한 그 디데이 남편을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경찰에 미리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출동하는 시간이 마음대로 되나요? 약간 타이밍이 늦어버렸어. 벌써 남자한테 상황이 터져 악 하면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그때 경찰이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신고자였던 본래의 아내 장메이를 제외한 아기 엄마와 도도녀만 그 자리에서 잡힌 거예요. 이들 어떻게 결말이 났을까요? 결론은 무쌍 도도녀 3년 6개월, 아기 엄마 4년 나왔습니다. 아기 엄마가 더 센 이유가 주도한 게 이 아기 엄마였거든. 이 남자도 벌 받아야죠. 여러 여성과의 관계를 고의적으로 속여왔다 해서 위자료와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를 배상하라고 떨어졌대요. 이걸 떠나 이 남자 그제서야 장메이가 자신을 살렸다는 것과 그녀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울고 빌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엄청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남자랑 살겠습니까? 내가 미쳤다고 또 너랑 사니? 다행히도 이때 장메이, 야, 가. 내 눈에 다시 띄지 마라. 미련 없어. 남자는 끝없는 거짓으로 모두를 속였고 세 여성은 각자가 선택한 방식에 걸맞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 진짜 아내로서 마지막 의리를 지킨 장메이의 결단으로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어요. 만약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이 알고 보니 두 집 살림으로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막 비를 캐고 이 여자들한테 연락하고 이런 것 자체가 시간 소비, 감정 소비일 것 같고 시간도 아깝고 이게 알면 알수록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얼른 이 남자랑 헤어지라고 떨어지라고 하늘에서 기회를 주는갑다. 아유 더러워라 얼른 끊어내야지 하면서 얼굴에 시원하게 막 그냥 한 바가지 그냥 막 와라라라 퍼부은 다음에 갈라섰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즈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